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세 시기인 17에서 19세기까지 서민 문화의 성장과 동아시아 학문의 발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활약한 서양인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의 경제력이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서민이 문화의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문화를 창조한 점이 특징이죠. 이 시기에는 조선에서는 한글 소설, 판소리, 사설, 시조, 민화 등이 유행했던 점 다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일본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문화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중국도 조선과 비슷했습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서민들이 많아지자 이들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특히 명나라 때는 삼국지, 수호전, 금병매 등의 소설이 많이 읽혔고, 청나라 때는 홍루몽, 유림외사 등의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특히 홍루몽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연극으로는 경극이 유행한 점도 이 시기 특징입니다. 일본 에도막부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에도막부에서는 서민들 중에서도 특히 존인, 즉 상인 계층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합니다. 산킹코타이 제도나 조카마치 등의 영향으로 부를 축적한 존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달시킵니다. 중국에 경극이 있었다면 일본에는 춤과 노래가 뒤섞인 가부키가 유행했고요. 인형극으로는 조루리가 유행했습니다. 그림과 같은 대형 극장에 많은 존인들이 관객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키요에 등의 판화도 유행했는데, 특히 일본의 우키요에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가 관심을 가지고 우키요에를 배경으로 자신의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서양 문화 교류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 때 유행했던 학문을 보면 고증학이 유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말 청소 때는 황종희와 고현무가 역사적 실증을 중요시 여기며 고증학의 토대를 닦기도 했는데요. 이는 만주족인 청이 중국 대륙의 중심이 되자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청나라는 자신들이 이민족 출신으로서 한족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학문의 주관성이 붙어서 자신들을 돌려까거나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문자의 옥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만주족이나 청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학자와 학문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청대에는 주관적 학문이 배제되고 객관주의를 강조하고 옛것을 주관적 해석 없이 그대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를 고증학, 금석학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조선의 실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편 에도막부 시대에는 임진 전쟁 후 포로로 잡힌 조선 유학자들의 영향으로 성리학이 유행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17세기 후반이 되면 오규, 소라이 등이 공자, 맹자 등이 있던 유교 본연의 가르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를 옛 고자를 써서 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는 일본 고유의 신화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국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문화를 최고로 여기고 타 문화를 배척하는 국수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조낭사상, 메이지 유신으로까지 연결됩니다. 한편 에도막부 시대에는 나가사키를 통한 서양 세력 중 네덜란드하고만 교류가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런 네덜란드의 학문을 가리켜 난학이라고 합니다. 특히 당시 서양의 해부학이 일본 사회에도 전해져서 해체신서 등의 책이 일본에서 출간된 점도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양인과 동아시아의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면 16세기 중엽 이후 예수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특히 선교사 출신의 마테오 리치는 천주실의라는 책을 남겼는데, 여기에서 그는 유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는 서양의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다라고 해서 동양의 유교와 서양의 가톨릭 사상을 절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뒤이어 나타난 아담 샬의 경우에도 서양의 역법서를 토대로 시원역을 만들기도 하죠. 이는 나중에 조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서양을 통해 대포 제작 기술이 많이 도입되어 불량기포, 홍위포 등이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평등, 제사 거부 등을 강조하는 가톨릭의 사상은 결국 유교와 대립하게 되었고, 청의 강희제 때가 되면 전례 문제로 결국 선교사들은 추방되게 됩니다. 이후로는 과거에 비해 서양인들과 중국의 교류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띠게 됩니다. 서양인들은 조선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조선이 청에 항복한 이후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는 북경에서 아담샤를 통해
진귀한 서양 문물을 접촉하기도 합니다. 한편 베테브레, 하메 등의 네덜란드인들도 표류 끝에 조선에 오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네덜란드라는 국명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일본으로 가려 했지만 풍랑을 만나서 조선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멜의 경우에는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통해 조선을 서양에 알리기도 했었죠. 조선의 실학자 홍대용 등은 서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유교 문화가 강했던 조선에서는 천주교 확산은 지배층에게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 때문에 서학은 한동안 조선 사회에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중국, 조선 모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한 것 때문에 서양인들과의 교류는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대 개항 전까지 서양의 우수한 학문이나 기술 수용을 제한되게 만들었고, 두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민 문화의 성장, 동아시아 학문의 발전, 서양인과 동아시아 교류에 대해서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청과 애동학부의 학문, 그 다음에 중국과 서양인의 교류에 대해서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